그 어떤 실력도 우는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날 오시는 분들도 있네요. 떨어진 날 오는 분들도 있고. 자, 오늘은 권택중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아유. 나왔습니다. 예, 오늘은 반갑습니다. 진짜 모든 운을 다 쓴 날. 아, 네.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. 예. 야, 지금 코스피가 지금 한 7.6%. 네. 예. 그 야구에도 승리 요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아,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들. 그런 요정이 오늘 된 기분이 요정이요? 네 상승 요정으로 그러니까. 오늘은 스스로를 좀 브랜딩 해보겠습니다. 네, 네. 팅커벨. 네. 요즘 그 한강 주변에 많습니다. 팅커벨들 많아요. 그 오늘은 일단 제일 많이 관심 가지시는 게 네.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마도 스페이스X 아닐까 네,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 실제 객장에서도 많이들 얘기하시죠? 문의가 정말 많이 왔어요. 네. 일주일 동안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스페이스X의 열기를 사실 1분기부터 사실 많이 느꼈죠. 2분기에는 뭐 워낙 전자이닉스가 이제 주도하는 이런 대형 마켓 랠리가 나왔으니까 네. 상대적으로 좀 쉬었습니다만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이 커질수록 네.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뭐 인텔리안 테크, 뭐 세트라이가이 다양한 우주 인프라 종목들이 쭉 시세가 나왔었고요. 맞습니다. 근데 보시면 최근 2주는 또 왕창 빠졌습니다. 이게 또 결국에는 약간 뭐 게임 신작 발표하듯이 우리 전통적으로 게임 신작 발표하면 주가 빠지지 않습니까? 네. 전날 전전날부터 확 빠지는 그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학습되었던 재료 소멸의 효과가 그런 데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좀 비슷한 메커니즘이 작동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이 오히려 재료 소멸로 작동하고 스페이스X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제 쭉 빠져나가는 그게 이제 하락의 트리거가 좀 됐었던 것 같은데 네. 근데 엊그제부터 약간 오르라더니 어제는 미국에 있는 우주 종목들도 확 다 올랐어요. 그러면은 재료가 한번 소멸됐는데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. 그런 반발 매수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온 것 같고요. 네. 두 번째 이유를 또 보면요. 그런 게 있어요. 이제 스페이스X를 담겠다고 외치는 한국에 있는 ETF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우주. 아하. 미국에 있는 우주 ETF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스페이스X 뭐 덩치가 뭐 조금 큽니까? 걔를 담을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. 네. 그럼 내가 10개의 종목 들고 있었는데 음. 전체적으로 한 30%는 팔아야 그 스페이스X 상장했을 때 야 하고 달려들 수 있는 그 자금이 마련이 된다는 거거든요. 아하. 근데 하필 우주 관련된 ETF가 대부분 방산이었죠. 맞습니다. 아. 그래서 나온 거예요, 방산이?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서도 뭐 플러스라든지 여러 이제 우주 항공 ETF 보시면 우주 항공 ETF라서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믹스가 많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요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. 그리고 1분기에 보시면 제가 1분기에 출연할 때 ETF 이런 동향들을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그때 반도체를 한 번씩 이기는 수급이 들어온 게 우주 ETF였거든요. 네. 지금은 뭐 격차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이즈가 됐지만 그만큼 많은 수급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매도 자금, 리밸런싱 자금들도 시장에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. 반대로 보면 이제부터는 풀렸다. 이미 뭐 팔 거 다 팔았을 테니까 이제 좀 눌려 있었던 우주 종목들 포함해서 뭐 방산 같은 것들도 다시 패시브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. 사실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요. 부침은 있죠. 네. 시장이. 하지만 하락했을 때 그 올라가는 그 순간을 봐야 되는데 네, 확실히 올라갈 때 내가 주도주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. 네, 우리 시장에서 전자닉스가 그런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? 네. 우주 IPO 이런 것들의 세상의 이목이 다 글로 가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공교롭게 갖고 왔지만 네. 그래도 확실히 이러한 부침 속에서 내가 주도주다 하라는 종목 말고 네. 그래도 우주 이런 걸 봐야 되는 겁니까? 그거는 사이드로 생각해요. 주도주는 결국에 숫자가 증명이 되는 종목들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, 전자와 하이닉스, 지금 또 추가로 붙어지는 게 이제 기판, 모멘텀이 붙으면서 삼성전기와 LG이노텍까지 물론 뭐 1순위는 MLCC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삼성전기라고 봅니다. 근데 우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벤트 플레이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.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 그리고 뭐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. 네. PSR이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한 95배 되고요. 네. 올해 기준으로 봐도 75배가 돼요. 매출의 거의 100배 수준의 시가총액을 인정을 받으면서 뜨겁게 상장을 하는 건데 네. 옛날 생각도 좀 나죠. 한창 이제 IPO 하던.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 물량이 5%가 안 되고
패시브 나스닥 지수에 이제 15거래일 이후에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텐데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로 기대감이 생긴다 정도지 이게 단순하게 뭔가 우리가 이성적인 숫자로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네. 내 자산의 메인 테마로 가져가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진 않다고 봅니다. 다만 한 10% 언더 정도에서 시장의 또 하나의 축으로서 조금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 투자자분들이 많이 여쭤본 것 중 하나가 밤에 상장하는데 언제 몇 시에 거래 시작돼요? 그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10시 반, 뭐 11시 땡 하자마자 정규장 열리자마자 되는 게 아니고 호가 접수를 받아서 호가가 이제 딱 모이면은 그때 개시가 되는데 30분에서 4시간까지 걸립니다. 새벽에 갑자기 내가 보고 있었는데 언제 거래 시작해 보다가 땡 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점 그거는 뭐 오늘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요거는 뭐 스페이스X는 오늘 워낙 큰 이벤트라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고 제가 이제 타이틀로 7월에 봐야 할 것, 스페이스X는 오늘이고 네. 7월에 봐야 할 게 뭘까? 7월이요. 네, 글씨를 그리고 좀 많이 키웠어요. 예전에 제가 되게 작게 갖고 있어가지고 네. 안 보인다는 클레임이 있어서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다. 크게 봤습니다. 네. 뭘 크게 봐야 될까? 크게 봐야 될 것은 우리 코스닥 한번 좀 꺼진 불도 다시 보자. 또 다시 한번 볼 때가 좀 되지 않았나? 몇 번 갖고 온 것 같은데 진짜로 좀 보자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는데 7월 1일 날 코스닥 30주년이에요. 이게 왜 그 행사가 있는데 뭐가 이슈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코스닥 지수를 좀 이제 코스피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네. 국민성장 펀드의 자금들도 집행들이 이제 2분기부터 계속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BDC라고 하는 이런 3호 중소기업에 대출 들어가는 이런 펀드라고 볼 수도 있고요. 상장 네. 펀드죠. 이런 제도들이 들어가면서 우리 코스닥 지수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. 근데 3월에 발표했던 금융위의 제도 중에서 이런 체질 개선 방안 중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문이 있는데 프리미엄 세그먼트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. 그래서 우리 코스닥 시장에 쭉 보면은 사실 부실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뭐 매출도 적자가 실적도 굉장히 없는데 부실하기도 하고 뭐 분기 적자가 계속되고 뭐 동전주라든지 이런 부실 기업들을 싹 퇴출하고 프리미엄한 종목들만 만들어서 새로운 지수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이 지수를 가지고 ETF까지 또 출시를 하면서 수급적으로도 개선될 수 있게 우리가 진짜 좋은 종목만 모아놨으니까 이번에는 좀 들어가 보자 이런 것들을 아마 행사 쪽에서 그 7월 1일 날 이런 내용들도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이 행사 7월 1일과 2일 하는데 예,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. 제가 2일 날 가는데 아 그래요? 가서 좋은 말씀을 하시나요? 뭐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코스닥 30주년 행사 가요. 거래소에 하는데요. 네, 저는 이틀 2일 날. 네. 그렇습니까?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유입이 될 것 같은데 굳이 또 얘기를 드리는 거는 코스닥의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뭐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종목들이 있지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전 장비주들이 좀 있어요. 뭐 주성, 리노, 워닝 IPS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. 지금 뭐 UBS에서도 어제 반도체 장비가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 오라클이 또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자금 조달하면서 하겠다는 곳이 결국 AI 인프라에 투자하겠다 하면서 반도체 종목들 미국의 뭐 ASML 네덜란드이긴 하지만 종목 상장이 돼 있죠. 반도체 종목들도 일제히 좀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세가 좀 나왔어요.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워닝 IPS 장전 뭐 마켓에서는 20%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물론 뭐 또 지금은 좀 밀린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기간 신고가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꽤나 강하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. 원래는 이제 사실 전공정이 가고 후공정이 가고 그런 사이클인데 HBM 때문에 후공정들이 원래는 한 2년 정도 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왔었는데 반대가 됐죠. 근데 이제는 전공정 종목들부터 다시 한번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한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네. 스페이스X도 상장을 하지만 지금 뭐 스페이스X가 이런 그 공시에서 제시했던 우리가 목표하는 시장 중에서 대부분의 파일을 AI 쪽으로 한 70%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. 우주 기업이 아니라 거의 뭐 AI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AI가 우주인 거 아닌가요? AI를 우주에 띄우기도 하겠죠.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믹스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 그 조달한 자금은 뭐 대부분 뭐 자금 상환이나 이런 뭐 리파이낸싱에도 쓴다고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뭐 인텔을 인수하니 많이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. 네. 그럼 삼성 파운드리랑 얘기도 많이 있고 반도체를 필요로 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가 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쓸까 증설리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만의 팹을 갖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 여러 가지 뭐 상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우주가 됐건 뭐가 됐건
반도체 여전히 좋고요. 메모리 좋고 장비들도 이제는 낙수 효과를 좀 볼 수 있다 생각이 좀 됩니다. 장비 쪽의 낙수 효과. 네. 사실 중요한 멘트가 있었죠. 이번에 젠슨항이 와서 이제는 가격에서 물량 쪽으로 스프레드아웃 할 거다라는 얘기 있으니까 물량 그러면 당연히 이제 소부장이잖아요. 장비지. 네, 그런 것을 사실 이번에 젠슨항의 사진보다는 주문서에서 그런 게 중요했었는데 뭐 저보다 훨씬 더 그런 걸 포착하시는 분들이 네네네. 그런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. 네. 물량으로 가면 소부장이다. 그렇죠? 네, 그럴 수밖에 없죠. 네. 고맙습니다. 뭐 이 정도 말씀은 드렸는데 네. 일단은 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뭐 ETF 정도만 뭐 언급을 좀 드리면요. 어떤 저희 ETF 요? 이제 스페이스X 얘기를 뭐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이제 구성 종목들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우리나라의 뭐 HVM, 한국항공우주 아까 네. 앞서 말씀드렸던 거에 뭐 자료로 그냥 보시면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방산주가 많이 있어요. 보시면은 탑2의 한국우주도 있고 한번 읽어주세요. 왜냐하면 너무 작아서 안 핸드폰으로 보이는군요. 보시는 분들이 잘 못할 수 1등 있으니까. HVM이 있고요. 네. 스페이스X의 이런 그 금속 재료들을 납품하죠. 두 번째가 항공우주가 10%예요. 세 번째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. 네 번째가 하나 시스템. 다섯 번째가 스피어. 여섯 번째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. 반 이상이 한 뭐 거의 60% 정도가 방산주예요.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또 빈센트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이런 수급의 리밸런싱 과정이 우리 방산주가 애꿎은 피해도 좀 있었고 물론 뭐 1분기에 갇힌 수혜도 좀 받았겠죠. 네. 유입됐으니까. 근데 이제는 또 방산도 가치도 볼만하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방산도 볼만하다. 좋습니다. 많이 비었으니까. 채울 때가 되지 채울 때가 않았나. 채울 때가 됐다. 방산이 뭐 혹시 만약에 네. 뭐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정프로가 방산을 들고 있다.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죠? 사실 이제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왜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컨설팅과 솔루션이 다른데 그렇습니까? 그냥 맨목적으로 들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똑같습니다. 선택과 집중. 방산이 이렇게 좋다는데도 네. 알겠습니다. 좀 그 스크롤을 이렇게 내리지 않고 한 화면에 보셨으면 좋겠어요. 스크롤 안 내리고 하나면을 보는데 네. 계좌가 4개야. 계좌가 4개야. 네. 네. 다 하나면은 다 들어와. 한 화면에 뭐 그것도 너무 나쁘지 않은데 네. 그렇다고 이제 단말기를 큰 거 사지 마시고 네. 그냥 하나에 딱 봤을 때 하나에 네, 했으면 좋겠다. 5종목 정도면 충분하다.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면 연말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네, 우리 다 행복하고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요. 알겠습니다. 네. 자, 우리 권택준 과장님과 함께 오늘은 스페이스X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관련 ETF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. 네. 우리 권택준 과장님은 스페이스X 어떻게 뭐 사요? 뭐 오픈된 가격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고물가가 135달러인데 네. 뭐 그거부터가 이미 뭐 1.7조 달러로 시작하는 거니까 네. 그러면은 이게 근데 하는 느낌이 어떠세요?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이건 완전 감이잖아. 초, 완전 감. 점상. 네. 왜냐면 어떨까 진짜? 어떨 것 같아요? 점상? 일단 제 생각에는 첫 시세는 되게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사실 살 사람들은 많은데 물량이 락업이 어쨌든 뭐 일론 머스크는 뭐 366일 걸려 있고 그게 뭐 80몇 프로고 네. 나머지 이제 개인 투자자 뭐 직원들 가족들 이런 것들도 실적 발표 이후부터 네, 2분기 8,400 실적 발표 간다고 이후부터 했지. 나오거든요. 8,400 간다고 했잖아 내가. 말 끊어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. 뭐 예. 눈물 나는 11,000 간다고 했으니까 나 오늘 8,400 간다 내 분명히 얘기했거든. 축하드립니다. 안 믿어 사람들이.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. 이거 뭐 저는 이제 이건 맞추는 거에 큰 의미 두지 않는데 사람들의 불신을 전 해소하고 싶었습니다. 믿어 의심하지 않았어요. 네, 말씀하시던 거 계속 저는 해주시죠. 뭐 믿고 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어쨌든 첫 시세는 너무 세게 나올 것 같은데 네. 이거는 어쨌든 저는 근데 사실은 요거에 뛰어들 그 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적당한 가격 그러니까 뭐 공모가 대비해서 30% 이내 정도라면 한번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수급만 믿어보고 조금 담아볼만 할 것 같은데 네. 그 이상 확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거 여차했다가 수급 꼬이면은 뭐 시가총액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. 네, 네. 이거는 이제 감성의 영역이다. 그렇죠. 그래서 내가 야수의 감성이 있고 이런 촉이 뛰어나다 하시면 오늘 뭐 저기 핫식스 드시고 참전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적은 비중으로 네, 한번 적은 비중으로 이슈니까, 해보시고. 네,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씀이시죠? 나머지 뭐 메인 테마인 뭐 계속 얘기드린 뭐 메모리, 전자하이닉스 이제 추가된 전기, LG 노트 이런 것들은 뭐 사고 팔고 하지 마시고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. 지금 권택준 과장이 어느 지점에 계셨었죠? 그 역삼 쪽에 센터필드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하나증권의 네. 가장 큰 VVIP 점포잖아요. 네.
거기서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 정프로가 예견하셨던 8,400포인트를 뚫고 네. 그동안 일주일간 무엇이 있었지라고 음. 걱정을 뒤로 하고 오늘 시세를 내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이럴 때 거기에 손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? 네. 좋아하시죠. 나는 기분이 똑같지 뭐. 좋습니다. 이게 뭐 일주일 동안 근데 하락이 나올 때마다 이거 뭐 사실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이제 반등 나오면은 조금 정리를 해보자 라는 마음이 하락이 나오면 좀 생기거든요. 이거 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동안 시세 많이 났고 수익 많이 났는데 고점에서 빠지면 빠진 게 내 손실 같거든요. 평가 금액이 좀 줄었지만. 그래서 올라가면은 좀 요거를 일부라도 좀 차익 실현을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사람이라면 듭니다. 사람이라면 드는데 뭐 PB센터 저희 같은 경우도 같은 코멘트를 드리지만 그거는 올라갔을 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그때는 또 생각이 바뀝니다. 왜냐하면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계속 그게 바뀌어요. 자기가 다시 고점을 갱신하면은 이거는 좀 가져가도 되겠네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. 네.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 고점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너무 편하죠. 숫자가 달마다도 나오고 분기마다도 정확하게 나오고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갱신이 되는 종목이고 지금의 실적이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. 지금은 그냥 믿음으로 가져가시고 네. 뭐 나머지 종목들은 트레이딩으로 가져가자. 좋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네. 확실한 정리 대단히 감사하고요. 권택중 과장님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